관계대명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워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파트이고요. 문장 오형식처럼 이제 틀에 해당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글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이제 독해 문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역할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cold water, cold가 water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죠. 형용사가 이제 명사를 꾸미는 건데. 좀 단순한 거 말고 복잡한 경우에는 문장이 명사를 꾸밀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형용사화 시켜주는 거죠. 형용사절로 만들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꾸민받는 명사를 제가 선행사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말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꾸민 받는 명사가 뒤에 있어요. 근데 영어는 정반대야. 얘가 앞에 있어요. A movie star who I like.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는 비교해서 앞에 온다. 단일선자에다가 죄송합니다. 앞선자에다가 단일 행자를 써서 선행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의 말뜻이 정확하게 뭐냐?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명사라는 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명사를 문장으로 꾸미는데 이 선행사랑 의미가 똑같은 애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계대명사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수식관계를 만들어주는 대명사입니다. 왜 대신하냐? 얘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똑같은 거 두 번 쓸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격관계 대명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격이란 말이 추가가 됐죠. 예문을 통해 볼게요. 나는 수트를 입고 있는 영화 배우를 만났다. 이거를 영작을 하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영화 배우인데 수트를 입고 있는이 이제 영화 배우를 꾸며준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이제 movie star 나왔어.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 문장으로 이제 꾸밀 건데, 자, 꾸밀 때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 붙이는 역할을 해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선행사랑 얘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의미가 똑같은 이 명사를 대신해야 됩니다. 대신해가지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접속사와 선행사와 의미가 같은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역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붙여볼게요. 그럼 접속사 플러스 he를 대신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의미가 똑같은 애가 주어 자리에 있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관계대명사 뭘 써야 되냐? 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거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사람인 경우에는 who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which를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영화 배우가 사람이니까 who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I met a movie star who was wearing a suit 해가지고 얘가 앞에 있는 무비스타를 꾸며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이거 의문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who와 which는 누구랑 어느 것인데 갑자기 얘가 왜 나오냐? 관계대명사로도 써요. 근데 얘는 원래 의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냐? 어느 것이냐? 그 의문을 던진다라는 게 강조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랑 which는 좀 강조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I met a movie star who was wearing. 그게 바로 누구냐면 뭐 하고 있었냐면 걔가 좀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의문사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 됩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형용사 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어를 대신했으니까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실 맨 처음 배울 때는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배울 때 처음으로 한정적 용법을 얘기를 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차라리 지금 좀 정신이 없는 게 나아요. 예, 배우고 있을 때.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러 명의 영화 배우들, 그러니까 영화 배우라고 하는 개념이 당연히 한 명이 아니겠죠. 여러 명이겠죠.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만났던 사람은 수트를 입고 있는 영화 배우인 거야. 네, 수트를 입고 있는 영화 배우인 거야. 그러니까 구분을 한 거죠. 그 중에 누구냐 이거를 구별을 한 거지. 더 쉬운 예시로 삼촌이 만약에 한 명이면 삼촌에도 상관없어. 근데 삼촌이 두 명이야. 한 방에 있어. 그러면 큰 삼촌인지 작은 삼촌인지 이거 붙여야 돼. 그거 역할, 큰 작은 역할이 바로 관계대명사 한정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큰인 건지 작은 건지 구분할 때 구별하는 용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한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목적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까 이제 의미가 똑같은 애가 주어 자리에서 주격이었다라면 당연히 목적격은 의미가 똑같은 애가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죠.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배우를 만났다. 의미가 똑같은 애가 여기 있습니다. 힘입니다. 자, 그럼 접속사 플러스 힘의 역할을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관계대명사는 내가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본인 자체적으로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주격일 때랑 목적격일 때랑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목적격일 때는 그래서 whom을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힘이니까 whom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원어민들이 이거를 잘 못 지켜요. 그래서 하도 후후거려서 목적격은 who랑 whom이 다 됩니다. 우리나라 그 짜장면 자장면 있잖아요. 예, 그 원래 자장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짜장 거려가지고 이제 짜장도 인정해주는 것처럼 이제 둘 다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이제 둘 다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면은 다 똑같습니다.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힘을 대신해서 whom I like so much 아니면은 who I like so much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절을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목적격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생략을 했을 때 의미 파악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적격은 생략을 해도 원어민들이 I'm a movie star, I like so much. 얘를 묶어가지고 얘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략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이라고 모두 생략이 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예, 다 생략 가능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세부 사항은 이제 또 뒤에 목적격을 또 따로 이제 다룰 때 그때 또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이제 대신데요. 제가 지금 계속 후흠 위치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관계대명사 대시 짱이에요. 예. 왜냐면 얘는 지금 막 선행사 구별하고 막 정신이 없잖아. 격 구별하고 막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근데 관계대명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다 돼. 무적이야. 예, 그냥 나는 그냥 만사가 귀찮다. 다 싫다.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대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소유격은 안 돼요.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소유격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소유격 제외하고 주격, 목적격에 대해서는 구별 없이 선행사,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은 원래 지시사죠.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지시형용사 이제 그건데 그 말은 원래 서로 상호 인지를 하고 있을 때 씁니다.
저것이라고 했을 때 알아들을 때, 그러니까 정해진 특정한 경우에 쓰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지정이 됐을 때 쓰는 것이 어울린다 이런 논리가 돼요. 그래서 선행사를 특정하는 표현과 같이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그 경우를 이제 대시 이제 선호되는 경우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선행사의 최상급이 올 때, the best student. 최상급은 1등이나 아니면 꼴등이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무 학교나 가서 저 학교 전교 1등은이라고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어느 학교나 전교 1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때 후보다는 대를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대만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 그 사실도 아니고 아무래도 더 베스트랑 대시 결합되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그렇다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덜 되죠. 안 되죠. 사실은. 네, 별로 안 되죠. 두 번째, 각종 수식어구가 붙었을 때. 이거 특정시키는 수식어구란 얘기예요. 유일하다, 뭐 최초다, 마지막이다, 동등하다, anything, everything, nothing, something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대시 선호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더 이상 이제 시험에는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3번이 중요해. 선행사에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시입니다. 반드시 대시다. 얘는 아직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아직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대은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선행사에 있으면은 무조건 대을 쓰는구나.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제 대에 대해서 굉장히 무적이고 자유롭게 설명을 했는데, 대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할 때랑 관련해서, 예, 할 때와 관련해서 대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세부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 우리 선생님이 아니다 무조건 더 베스트 대신데 이러시면은 그냥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인데요. 사실 소유격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숙명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꼼꼼한 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건들기는 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어, 나는 항상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영화 배우를 만났다. 이걸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I am Mera 무비스타가 똑같고요. 자, 근데 아까랑 다르게 희나 힘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어. 히스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져. 심지어 히스는 뭐야? 소유격 형용사야. 그러면은 쌤, 의미가 관련 있는 걸 대신 하는데 그게 명사에서 관계 대명사였는데 얘는 소유격 형용사인데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 이거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하지만 이걸 그냥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 대명사 배울 때 I, my, me, mine 이렇게 배웠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형용사, 소유격, 대명사를 한꺼번에 대명사 파트에서 배웠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대명사 세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도 그냥 관계 대명사로 그냥 거칠게 그냥 묶어버린 거야. 아주 러프하게.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맞고요. 관계 형용사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하세요. 예. 왜냐면 이거 하나 뭔가 본인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짜증낸다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영어 문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생기면은 그때부터 뭔가 진지하게 보지 않기 시작하죠. 영어 문법에 대해서. 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whose, 소유격은 whose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 met a movie star. 접속사 플러스 his를 대신해서 whose schedule is always full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무비스타를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이제 어머니 다 특징이 다 있는데 생략이 안 됩니다. 예, 목적격이랑은 다르게. 그리고 my house, my homework 이렇게 my가 혼자서 존재하는 경우 못 보셨죠? whose 뒤에 당연히 whose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 명사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은 주어나 혹은 목적어가 있다면은 목적어가 모두 존재합니다. 문장 성분이 빠진 게 없습니다. 형용사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사 구분 없이, 예, 선행사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모두 다 whose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설명을 러프한 게 소유격 whose가 관사를 대신해 버려요. 쓸 수 있는 명사인데 단수야. 그럼 어나 더가 있겠죠. 그거를 whose가 대신해 버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무조건 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완전한 문장 구조라고 하는 거는 주어나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이 존재한다. 모두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스 같은 경우에는 오브 위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마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럼 전체적으로. 자, 첫 번째, 우리 고려를 해야 될 거. 선행사가 일단 사람이냐 아니냐. 예, 이거 화살표를 좀 바꾸면 좋겠네요. 선행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랑 의미가 관련 있는 그 명사가 혹은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냐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있냐 아니면 소유격 형용사인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주격일 때 후고요. 목적격일 때는 whom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who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which입니다. 자, 소유격일 때는 동일하게 who 쓰고요. of which는 아직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나는 그냥 모든 게 다 귀찮다. 그러면은 that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계속적 용법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중3 때 보시면 되고요. 선행사가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선행사가 합쳐진 풀세트도 있어요. 그거 와십니다. 이것도 중3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선행사로 고유명사도 가능한가요? 음, 어, 가끔 학교 프린트를 보면은 선행사를 고유명사로 사용하게 만드는 예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 이 고유명사를 선행사로 쓸 수 있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냐? 한정적 용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왜 쓴다고 했어? 구별하려고 쓴다고 했죠. 근데 예를 들면은 고유명사 존이라고 합시다. 우리 존이 여러 명이야. 맞잖아요, 선생님. 세상에 존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존을 구별한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면 존이 내 친구 중에서 존이 지금 한 3명 있어.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갈 여행지를 잘 알고 있는 존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존은 요리를 잘해. 또 어떤 존은 똑똑해. 좀 그거를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근데? 물론 없진 않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주어를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있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굳이 문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영어 문법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표현이 가능은 해도 쓸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즉 이익이 안 되면은 그 문법은 없는 겁니다. 예. 머리카락 셀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셀 수 있죠. 예. 근데 셀 수 없다고 배웠죠. 왜 그러죠? 세봤자 의미가 없어. 예. 근데 선생님 좀 뭐 탈모약 이런 거 개발할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때는 또 셀 수 있는 명사로 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이익이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막아 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으로만 쓰고요. 이런 경우 쉼표를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중3 때 배우시는 내용인데 아주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예요. 전한 다음에 쉼표를 넣고. 예.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게 좀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여기서 딱 끝나야 돼.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끝나야 되는 건데 노래방 연장하는 것처럼 연장 앵콜 이거지. 그래서 쉼표를 넣고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야. 예.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함입니다. 순수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별하는 주어 중에 어떤 주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 구별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정리를 봅시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사실 관계사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예. 사실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할까 뭐 이렇게 고민했었었는데 너무 서론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뒤로 뺐습니다. 관계사라는 게 있고 관계사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관계대명사를 오늘 배운 겁니다. 관계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관계가 없는 건데 관계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수식관계였던 것이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명사를 꾸미는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장을 형용사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관계사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관계사. 예, 그래서 문장인데 형용사 절이다. 그러면 무조건 관계사예요. 예, 됐습니까? 그럼 뭔 차이냐? 관계 대명사는 말 그대로 관계사인데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계 부사는요. 관계사인데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사랑 관련된 명사 역할. 관계 부사는 선행사랑 관련된 부사 역할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This is the day that I will never forget. The day죠. 원래 the day가 여기에 있는 건데 얘가 이걸 대신하고 있죠.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인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This is the first day when we first met then. 그때라고 하는 지금 부사죠. 우리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듯이 부사가 있고 대부사가 있어요. then이나 뭐 there 같은 거를 대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특정한 부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then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when이 대신하는 거니까 관계 부사입니다. 그럼 사실 관계 대명사처럼 관계 대부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안 부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관계 대명사, 관계사라고 하는 좀 넓은 범위에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